몇 번? 4번. (500원짜리) 동전 1개. 500원짜리 1개. 그다음 100원짜리 2개. 그다음 10원짜리 동전 1개. 를 던져서 뒷면이 1개 나왔을 때 이렇게. 그럼 뒷면이 하나 나오는 거는 500원짜리가 뒷면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 100원짜리가 뒷면이 나오는 거죠. 10원짜리가 뒷면이 나오는 거죠. 동전 1개를 10원짜리 동전 1개를 전체를 동시에 다 던진다고요. 뒷면이 하나 나왔을 때 그것이 100원짜리 동전일 확률이라고. 조건보다요. 뒷면이 하나 나오는 게 아니고 뒷면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가 나왔을 때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럼 뒷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는 요게 뒷면이 되고 요게 다 앞면이 될 수 있습니다. 요 100원짜리가 뒷면이고 나머지가 다 앞면. 요 100원짜리가 뒷면이고 나머지는 다 앞면. 요 10원짜리가 뒷면이고 나머지는 다 앞면. 요 4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4가지. 그 중에서 100원짜리 동전인 경우는 요 경우와 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2가지. 주사위를 던졌을 적에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럼 2, 3, 5만 생각해야 되지. 그 눈이 짝수일 확률은 그 짝수는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3분의 1 이런 거나 다 같은 말이야. 주사위를 동전을 4개를 던지면 앞면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전체를 던졌을 적에 2에서 16가지 중에 요 4가지. 요 4가지 중에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뒷면이 100원짜리가 뒷면인 경우는 요 경우와 요 경우니까 1가지, 2가지. 그래서 4가지 중에 2가지. 됐죠? 자, 그 다음. 됐나? 근데, 풀려라고. 어? 14번. 왜 큰일 났다, 이제. 안 하면.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그럼 항상 독립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같은 말이었다, 그지? 독립일 때는. 그래서 이 말이 독립일 때는 뭐하고 같으냐면 그냥 PA랑 같은 말이에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건 같은 말이니까. 그럼 PA를 구하라. PA를. 그럼 PA는 0.3이니까 끝. 어?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이에요. 약수가 2개만 나오는 거는 소수. 그럼 이런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다. 16. 명중률이 각각 0.6, 0.8이 두 사격 선수 AB가 관역을 향해 총을 한 발씩 쏘았을 때 두 선수 모두 총알을 면직시킬 확률은 0.6, 0.8. 독립이니까 각각을 그냥 곱하기만 해줍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1의 눈이 나온 주사위가 2개일 확률은 1의 눈이 나온 주사위가 2개일 확률. 그럼 4개 중에 1이 나오는 데가 2군데고 나머지는 1이 아닌 눈이 나왔다 이 말이지. 그럼 4군데 4번을 던지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게 어디서 1이 나오나를 먼저 결정해야 돼. 그럼 그 4군데 중에 2군데를 결정해서 그거는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1이 나오는 거는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2번이 곱해지겠지. 그럼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6분의 5가 나머지 2군데서 곱해져요. 독립시행의 확률. 27. 어느 음악 동아리 회원 중 피아노 연주자는 전체의 35%. 그다음 피아노 연주자 중
여자 회원은 전체의 20%. 전체 20%. 그럼 음악 동아리 회원 중 임의로 한 명이 피아노 연주자일 때,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피아노 연주자가 아닌 사람, 피아노 연주자인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여자 회원은 전체의 피아노 연주자는 전체의 35%.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 이건 전체 35%.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은 전체의 35%. 그 다음에 피아노 연주자 중 여자 회원은 전체의 20%. 요 중에 여자는 전체의 20%. 피아노 연주하는 여자는. 그럼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피아노 연주자일 때 35% 중에는 뭐라는 거지? 35% 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여자 그게 20%란 말이야. 그럼 35% 분은 20%. 그렇죠? 28. 남학생이 12명, 여학생이 10명인 어느 과학 동아리에서 과학 동아리에서 경시대회에 참가할 학생을 조사했더니 남학생은 8명, 여학생은 N명이에요. 남녀 학생. 경시대회에 이렇게 참가하는 남자가 남학생이 총 12명이 있고 여학생이 총 10명이에요. 자, 남학생은 8명. 경시대회에 참가한 남학생은 8명이고 여학생은 A명. 이 과학 동아리 학생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이 경시대회에 참가한다고 할 때 했기 때문에 이 학생 중에만 생각하시오. 경시대회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그래서 A 더하기 8명 중에서 생각해요. A 더하기 8명 중에. 그 중에 여학생은 A명입니다. 여학생은 A명. 요 확률을 구했더니 그게 7분의 3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꼭 해석해서 그 다음 35. 진우가 과학시험에서 4점짜리 문제의 정답을 맞힐 확률이 4분의 3이에요. 5점짜리 문제를 맞힐 확률은 3분의 1이다. 진우가 4점짜리 문제 4개랑 5점짜리 문제 2개, 4점짜리 4개랑 5점짜리 2개 중에, 여기가 2개 중에 임의로 한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맞힐 확률은 이렇게. 그럼 이건 이렇게 되겠네. 총 6문제 중에 내가 문제를 임의로 하나를 딱 정해주면 그게 4점짜리일 수 있다. 그 4점짜리 문제를 택해서 문제를 푼 경우는 4점짜리를 택하는 경우는 전체 6문제 중에 4문제.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4점짜리 문제를 택할 확률이에요. 자, 그리고 4점짜리 문제를 맞힐 확률은 4분의 3. 그럼 여기 4분의 3. 이렇게 하면 4점짜리 문제를 맞추면 돼요. 또는 5점짜리는 6개 중에 2개가 있지. 그런데 그 맞힐 확률이 또 3분의 1이에요. 이게 답이지 지금. 그런데 이거를 조건부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임의로 한 문제를 풀었더니 맞추었을 때, 임의로 한 문제를 풀었는데 맞추었을 때 맞추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게 4점짜리 문제인 확률을 하면 이게 분자를 이렇게 되면 이제 조건부.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는데 맞추었을 때 했기 때문에 맞추는 경우를 쓰고 그 중에 4점짜리를 맞출 확률이 분자다. 이렇게 하면 조건부. 지금 답은 파란색 여기 답이에요. 지금 답은 어? 31. 교내 수학 경시대회 참가한 12명 중 1학년. 자, 1학년은
7명. 그 다음에 2학년이 5명. 자, 참가 1학년이 7명, 2학년. 2명을 차례대로 호명할 때, 첫 번째는 1학년 학생, 두 번째는 2학년 학생을 호명할 확률. 첫 번째 호명하는 건 1학년이고, 1학년은 12명 중에 7명이죠. 그러니까 1학년은 한 명이 호명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부르겠지, 다시. 이제는 2학년을 호명합니다. 2학년을 호명할 때는 11명 중에 5명이 있으니까 1학년을 하고 PA 곱하기 A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요게 이제 곱셈입니다. 항상 요 사건이 먼저 일어난 상태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32. 흰 공 N개와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N개고 빨간 공 3개가 들어있어요.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낸 공을 넣지 않는다 했다.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낼 때 첫 번째는 흰 공, 두 번째는 빨간 공. 그럼 첫 번째는 흰 공은 N 플러스 3개 중에 흰 공은 3개가 있죠. N 플러스 3개 중에 흰 공은 3개. 흰 공을, 흰 공이, 첫 번째는 흰 공이 N개네. 이제 여기 하나 줄었다, 이제 하나 뽑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개수는 N 플러스 2개가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빨간색 공을 뽑아야 되니까 빨간색 공은 그 안에서 3개가. 자, 이거를 계산했더니 4분의 1이다. 자, 그런 n 값들이 다 합을 구하시오. 2차식 풀면 뭐 2개 나오죠. 그 2개의 합을 구하시오. 다음. 자, 주머니에 흰 공 3개와 파란 구슬 3개와 흰 구슬이 4개가 들어있어요. 지수가 먼저 한 개의 구슬을 꺼낸 후 다시 넣지 않고 지우가 남은 6개의 구슬 중에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내요. 지우가 꺼낸 구슬이 파란색 구슬일 때 지우는 나중에 꺼내는 사람이다. 나중에 꺼내는 이 지우가 꺼낸 구슬이 파란색일 때 지우는 파란색을 뽑을 수도 있고 파란색을 뽑을 수도 있고 흰 구슬을 뽑을 수 있는데 꺼낸 구슬이 파란색일 때 했기 때문에 이 조건입니다. 또 뒤에 꺼내는 사람, 앞에 꺼내는 사람이 지수고 뒤에 꺼내는 사람이 지우다. 그래? 지수를 A라 하고 지우를 B라. 자, B가 꺼낸 공이 파란 구슬일 때 A가 꺼낸 구슬도 파란 구슬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지우가 파란 구슬을 뽑는, B가 파란 구슬을 뽑는 경우는 A에서 파란색을 뽑고 B에서 파란색을 뽑을 수도 있고 A에서 빨간색을 먼저 뽑고 B에서 파란색을 뽑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 경우 중에 지수도 파란 공을 꺼내. 요 확률이 요 분자를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요 확률. 그렇게 될 때 했으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먼저 파란색은 총 7개 중에 3개가 있습니다. 요 파란색. 요 파란색은 6개 중에 2개가 있겠지. 파란색을 하나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또는 자, 빨간색은 빨간색은 흰색이네. 빨간색이 할게요. 빨간색은 4개가 들어있네. 그러면 7개 중에 4개가 되고 6개 중에 파란색은 여전히 3개가 있죠. 요거 중에 이제 분자가 요게 됩니다. 분자가 요게. 이런 거를 조건부 확률이 한다고요. 그 다음 42 41 이거 시험 잘 낸대. 주머니 안에 3장의 카드 ABC가 있다. 요 A 주머니에는 양쪽에 모두 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 B 카드에는 한쪽은 이렇게 있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C 카드에는 둘 다 달이 그려져 있어요. 앞뒷면이 다 달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았더니 보이는 면에 해가 그려져 있을 때 보이는 면에 해가 있을 수도 있고 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해가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조건.
그럼 우리가 보이는 형태는 6가지가 보여질 수 있겠지. 요거 앞뒷면, 앞뒷면, 앞뒷면. 그 중에 해를 보는 거는 요게 앞으로 보일 때, 요게 보일 때, 요게 보일 때. 총 6개 중에 해가 보일 때 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어요. 앞면이 해가 보이는 거예요. 이때 뒷면에도 해가 있을 확률이 그럼 뒷면은 요게 앞면이 되고 요게 뒷면이 됩니다. 또 요게 앞면이 되고 요게 뒷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뒷면도 해가 있을 확률은 만약에 뒷면이 달이 있을 확률이면 세 가지 중에 요게 앞면이고 요게 뒷면이 돼요. 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때는 3분의 1이 돼요. 됐죠? 그 다음 쉽지.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 PA 합 B가 8분의 7. 그 다음에 PA PB가 8분의 3. PA PB가 이렇게 곱하는 거는 독립일 때는 PA 교 B라는 뜻이지. 이게 독립일 때는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럼 PA 합 B는 자, PA랑 PB랑 더해서 교집합을 빼야 되는데 그 교집합이 이게 8분의 3이라고. 자, 그렇게 했더니 이게 8분의 7이다 해서 PA 더하기 PB가 8분의 4. 요 확률이 2분의 1이다. PA 더하기 PB. 그런데 지금 독립이기 때문에 PA바 B는 그냥 PA랑 같은 거라 했지. 요건 PB랑 같은 거야. 그지? 그럼 요거 구하라. 2분의 1. 더하면 8분의 4가 더해야 되니까 8분의 10이지. 8분의 10이니까 4분의 5이거든. 8분의 10 여기 4분의 5입니다. 다음. 몇 번? 60? 왜 큰일 났다. 60이 됐어. 여덟 문제 중 6문제 이상을 맞히면 합격하는 시험에 평균적으로 5문제 중 2문제를 맞히는 학생이 합격할 확률은, 그럼 이 사람이 문제를 풀 확률은 5분의 2라는 뜻이에요. 문제를 풀 확률은 5분의 2가 돼요. 5문제 중에 2문제를 평균적으로 맞춰요. 자, 어떤 문제를 풀었다. 그럼 그게 맞을 확률이 5분의 2, 틀릴 확률이 5분의 3. 그럼 8문제 중 6문제 이상을 맞춰야 돼요. 그럼 8문제 중에 6문제, 7문제, 8문제를 맞추면 합격이죠. 그럼 6문제를 맞추려 합니다. 7문제를 맞추려 합니다. 8문제를 맞출 확률을 더해주면 되죠. 그럼 6문제는 8개 중에 어느 6개를 맞출까를 결정합니다. 그럼 맞추는 게 6번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맞출 확률이 5분의 2밖에 안 돼요. 이게 6번. 그렇지 않은 5분의 3이 나머지 2번. 또는 8번 중에 7번이에요. 그럼 5분의 2가 맞추는 것이 7번이 나타나야 되고, 그렇지 않은 5분의 3이 한 번. 자, 8번 중에 8번이 다 맞아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요거에 발생합니다. 이거를 계산해서 이런 형태로 표현하시오. 또 62. 자, 퀴즈 프로에 나간 영진이와 수지가 서로를 이길 확률은 서로 같다. 즉 실력이 똑같은 거야. 7번의 대결에서 4번을 먼저 이기면 우승하다. 6번의 경기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은 이기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가 있는데 7번째에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이. 그럼 먼저 A가 우승했다라고 생각해. 그럼 7번째, 6번째 A가 6번째 다 이기니까 우승이 결정이 됩니다. 그 말은 이 5번의 경기에서 A가 2승 3패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3승 2패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요까지 경기에서 A가 3승
2패를 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A가 이김으로써 이제 A가 4번을 이겨서 우승했다. 그럼 6번까지는 5번 중에 3번을 이겨야 돼. 자, 5시상 어디에서 이길까, 어느 회차에서 이길까를 결정하고,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3번이 꼽혀지고, 그렇지 않은 2분의 1이 나머지 2번이 꼽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5차전까지 A가 3승 2패를 했어요. 6차전에서 A가 한 번 더 이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6차전에서 이제 A가 이길 확률이죠. 이게 이제 PA. 근데 지금 찾는 거는 PA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이지. 그 PB를 구해서 더해줘야 돼요. A가 이기거나 또는 B가 이기거나. 근데 A, B는 실력이 서로 같기 때문에 B가 이길 확률도 똑같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2번을 더해야 돼요. 그렇지. 끝났나? 60 몇? 68. 자, 파란 거 4개, 노란 거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자, 파란색이 나오면 2점. 자, 노란색이 나오면 4점을 얻는 게임이죠. 이 게임을 4번 하여 12점을 얻어. 4번 해서. 그럼 4번 해서 12점을 얻으려면, 요거 2번 이기면 8점, 4점, 12점이죠. 그치? 파란색을 2번, 노란색을 2번 나왔다. 색은 확인하고 집어넣는다. 자, 이거 지금은 바로 2번 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봐. 내가 이렇게 6번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게임을 4번 하는 게 아니고, 한 10번쯤 했어. 그래서 거기 24점이 될 확률. 이렇게 해버리면 잘 못 세지,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과 같이 간단할 때는 그냥 2번 하면 8점, 4점, 12점 바로 이거 알 수 있다, 그래? 근데 그런 걸 모를 때는 파란색을 A번, 노란색은 그럼 4-A번. 뭔 말인지 알겠지? 바로 못 찾을 때, 바로 찾으면 당연히 그냥 2번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점수가 요게 2점짜리가 A번 나왔으니까 2A가 돼요. 4점짜리가 4-A번. 이 점수가 12점이 되는 A를 구하면 그 A가 2가 나옵니다. 알겠지? 많아서 바로 잘, 이렇게, 조금 전에 2번 이런 거를 바로 하기가 어려울 때는 요렇게 한번 처리해 줍니다. 그럼 결국 이제, 독립시행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파란색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거와 같은 거야. 4번 중에 파란색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파란색이 될 확률은 7분의 4가 되겠지. 4번 중에 2번이니까 4군데 중에 어디서 꺼낼까를 결정하고. 파란색이 2번이 꼽혀지겠네. 7분의 4가 2번이 꼽혀질 거고, 그렇지 않은 7분의 3이 나머지 2번이 꼽혀질 거고. 그러면 점수가 꺼낸 4번의 게임에서 얻은 점수는 12점이 됩니다. 또 69. 그림과 같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의 변 1을 움직이는 점 P는 A에서 출발해 주사위를 던져 4, 5, 6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3만큼. 자,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3만큼. 그 다음에 1, 2, 3이 나오면, 그렇지 않은 이런 눈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2만큼 움직입니다. 그럼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요거를 우리가 양의 방향, 요거를 음의 방향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면 4, 5, 6이 나오면 플러스 3을 간다는 의미고 1, 2, 3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을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계 방향이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기준점에서 A에서 출발할 거야. 한 번에 1이 8번을 던졌어. A에서 출발이다. 8번을 던져서 요 B에 와요. 그 B에 오려면 8번의 던졌을 적에 B가 오는 거는 요 한 번 던질 때마다 이거 아니면 이게 될 거예요.
한 번 던질 때마다 플러스 3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한 번 던질 때. 8번을 던지기 때문에 점수 제일 큰 값은 24점까지 될 수 있어요. 점수가 제일 크면. 점수가 제일 작으면 이것만 계속 다 나왔다면 마이너스 16점까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4부터 마이너스 16. 요 사이에 점수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플러스 1점인데 최종 결과가 1점입니다. 그러면 요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비요. 자, 육각형이니까 한 바퀴 돌아서 7이 돼야 되겠지. 또 6을 더해서 13이 돼야 되고 또 6을 더해서 19까지 될 수 있어요. 음수 쪽으로 보자면 마이너스 5에 해당하는데 음수 쪽으로 보자면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고 6을 더하면 마이너스 11 또 마이너스 17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점수들이 되면 돼요. 요런 점수. 그럼 내가 8번을 던졌을 적에 잘 봐라. 8번을 던졌을 적에 아까 전에는 점수를 딱 정해준 거예요. 12점 이렇게 딱 정해준 거예요. 자, 지금은 이 각각의 점수들을 다 받을 아무거나 받을. 자, 그러면 3점짜리를 A 회 나왔다 이렇게. 3점짜리. 3점 아니면 마이너스 2점 할 겁니다. 2점짜리는 몇 번? 8 마이너스 A 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면 3A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8 마이너스 이게 내 점수예요. 정리해보면 2A니까 점수가 5A 마이너스 16 이게 내 점수가 돼요. 이 점수가 먼저 1점이 되도록 하죠. 1점. 그럼 넘어가면 17이니까 될 수 없다 그래? 1점은 안 되고 요 점수가 또 7점이에요. 그럼 이항하면 23이니까 또 안 되지. 그 다음에 여기 13이 됐어요. 그럼 이항하면 29가 돼요. 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19가 됐어요. 넘어가면 20, 35는 1이 되는데 A가 7이면 됩니다. 이제 음수 쪽으로 이 값이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이항하면 11이니까 또 안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1이 됐어요. 이항하면 5니까 됩니다. 5니까 A가 1이면 되는 거죠. 즉 던졌을 적에 3점짜리가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2점짜리가 나오고 또는 3점짜리가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점짜리가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죠?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개. 자 그러면 A가 7이라는 말은 8번 중에서 7번 나와요. 이게 그럼 이거든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7번 그렇지 않은 나머지 2분의 1이 한 번. 또는 한 번만 나와요. 8번 중에 한 번이 2분의 1, 그 확률이 나타나요. 그럼 그렇지 않은 7번은 요 확률이 나타나요. 요거 두 개를 더 준비해서 이런 거 잘 이해해놨다. 갑자기 시험에 이거 연습을 충분히 안 해놓으면 갑자기 시험에 툭 나오면 어려워. 어려우니까 69번은 연습 충분히 나와. 그러면 이제 자 이제 확률 변수. 자 거기에서 이산 확률 변수. 그럼 변수는 뭐가 있다 했노? 이산 확률 변수도 있고 연속 확률 변수도 있다 이렇게 했지. 이산 확률 변수.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니까 이 횟수는 어떻게 되겠냐?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고 요 변수의 개수가 옆에 유한계를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산 확률 변수다. 어느 반 학생들의 키는 연속일까 이산일까? 키가 클 때 150, 151, 152 이런 식으로 안 크잖아 키가. 그지? 키가 이런 식으로 크는 게 아니라 151, 150.1도 있고 150.03도 있었고 150.00001도 있었고 키는 아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뭐 측정하고 이런 거는 다 아니야. 온도라든가 뭐 몸무게 뭐 이런 형태들은 다 연속이에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개수는 바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셀 수가 있지. 요거는 이산항입니다.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다 셀 수가 있는 거예요.
배차 간격이 7분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버스 기다리는 것도 1초, 2초, 3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 1.1초도 있을 거고, 2.9초도 있을 거고, 뭐 1분도 있을 거고, 무수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연속이죠. 그런 거는 연속. 기억, 이것이 이상한 거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다 했다. 뭐가 확률 변수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앞면은 두 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0회, 1회, 2회까지 나올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없다, 그죠? 여기에 대응되는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확률들을 다 더하면 또 마찬가지로 1이 돼요. 그래서 확률이 바로 계산이 됐나 확인하는 것은 다 더해보면 알 수가 있다. 그죠? 자, 먼저 두 개 중에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와. 다 뒷면만 나옵니다. 동전을 두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죠. 모두 뒷면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걸 구하지 말고 요걸 구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지. 또 남아있는 확률은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하면 쉽게 찾아. 이런 대칭되는 행태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보면 돼. 자, 두 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두 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5개의 제비 중에 임의로 두 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았어. 그러면 당첨 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확률 변수 x는 당첨 제비를 하나도 못 뽑을 수도 있고 하나를 뽑을 수도 있고 두 개를 뽑을 수도 있고 그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되겠죠. 이게.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확률, 여기에 대응되는 확률, 그 확률은 당첨 제비를 하나도 못 뽑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5개니까 5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 중에 당첨되지 않는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예요. 자,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당첨 제비를 하나를 뽑는다는 것은 당첨 제비 2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당첨되지 않는 3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자, 5개에서 2개를 뽑는데 당첨 제비 2개 중에 2개를 다 뽑습니다.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요거를 우리는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 자, 이런 거를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 이런 거를 확률 분포표다. 그래서 확률 변수 요 관계되는 문제들은 다 이 확률 이거를 구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 자, 확률 질량 함수는 변수 x가 자 요렇게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3개의 공을 동시에 뽑을 때 빨간 공의 개수야. 그럼 빨간 공의 개수가 제일 적을 때는 검은색 공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는 뽑아야 되지. 그럼 이 변수 x는 최소한 1개는 뽑아야 돼. 물결이 왜 자는데? 잠이어서 된다고? 아, 지구 빨아요. 물결이 많이 컸다. 커피까지 한잔하고 뭐. 그럼 2개도 될 수 있고 3개까지 돼. 0은 없다, 그지? 무조건 0 이렇게 하지 말고 검은색 공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검은색으로만 다 뽑을 수는 없다. 그럼 확률 질량 함수 하는 거는 변수 x가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3일 때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고 변수 x가 x일 때의 확률을 찾는 거예요. 즉 빨간색의 공의 x개 뽑힐 수 있다. x. 그러면 총 6개 중에 내가 3개를 뽑는 거죠.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빨간색을 x개 뽑았지. 빨간색을 x개 뽑으면 4개 중에 x를 4개 중에 x를 뽑아요. 그러면 이 검은색 2개 중에는 몇 개를 뽑는 거예요? 3-x개를 뽑아요. 여기서 뽑은 그 개수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개수를 여기서 쌓아요. 내가 지금 3개 뽑는 거지. 여기서 하나를 뽑았어. 그럼 여기는 2개 뽑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2개를 뽑았어. 그럼 x가 2가 되면 여기는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3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확률은 이렇게 됐다. 요거를 우리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다. 요 식간 잘 이해해놔야 되는데. 그럼 이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셔야 하기 때문에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게 1, 2, 3이 될 수 있고 또 합은 항상 1인 거예요. 이때 변수 x가 스몰 x1 확률인데 x가 1일 확률. 1일 확률. 여기 1 집어넣는 거. 1 집어넣는 게 여기. 2 집어넣는 게 여기. 3 집어넣는 게 여기. 이거를 뭐라고? 확률 분포표라고 한다. 이런 거를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하면 이렇게 씁니다. 자,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더니 오른쪽과 같이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 a가 들어있네요. 확률에. 무슨 확률을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확률을 구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확률의 합은 1이 되는 거예요. 확률의 합은 1입니다. 그럼 여기 9분의 3, 9분의 5. 그럼 A하고 3A를 더하면 4A가 되고 4A가 9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A는 9분의 1이 됩니다. A는 9분의 1. 합이 1이다. 그러죠. A가 구했고 A가 9분의 1. 이거는 9분의 1, 이거는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자, 변수 X가 1 또는 2가 되는 확률이에요. 1 또는 2가 되는 1 또는 2가 되는 확률.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변수 x가 1이거나 또는 변수 x가 2가 될 확률.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확률. 요거 세 개를 더하는 게 아니고 1에서 요 확률을 빼주는 거예요. 그지? 요거 세 개를 더하는 게 아니고 요거 세 개를 더했는 거를 구하라면 요거를 더하지 말고 1에서 3분의 1을 빼서 3분의 2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다음과 같을 때 이제 확률 변수가 뭐다 하는 거 알았고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 구하는 것까지 했다. 그래?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지금부터 우리는 요 확률 변수의 평균, 자, 다른 말은 기대값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거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먼저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은 시그마 xi pi 시그마 xi 즉 x1 p1 x2 p2 x3 p3 x4 p4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이게 바로 평균이죠. 평균은 앞으로 EX다 이렇게 쓴다. EX. 평균은 계산하기 쉽다 그죠? 변수하고 확률을 곱해서 더한 거를 평균이다. 요 평균 한번 더 해볼까? 이 4분의 1이 되면 4분의 11이 돼. 4분의 11.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주사위든 뭐든 하여튼 던졌어. 던지면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지? 그게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면 4분의 11, 약 한 3보다 조금 정도인데 약 한 3쯤 되는 그런 요 수가 평균적으로 나온다. 요 수가. 평균적으로 4분의 11에 해당하는 수가 나타납니다. 자, 그게 평균. 자, 이제는 분산 구할 거예요. 분산. 자, 분산은 Vx다 이렇게 쓸 거예요. 분산은 Vx다 이렇게 쓰고 자, 분산 뜻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분산이다. 자, 5점, 10점, 15점. 평균을 구하면 평균은 10이겠지. 편차는 뭐냐면, 자, 5는 편차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10은 편차가 얼마냐면 0이 됩니다. 15는 편차가 플러스 5가 됩니다. 이거 알겠지? 평균보다 적으면 마이너스, 평균보다 더 많은 점수들은 플러스. 그런 거를 편차라고 해요.
평균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럼 편차를 이렇게 제곱하는 건 왜 제곱하느냐 하면 평균에 대해서 많고 적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다 더해버리면 0이 되거든요. 그럼 그냥 편차는 평균을 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편차를 제곱할 거예요. 그럼 편차가 오니까 제곱하면 25. 요거는 편차를 제곱하면 0. 요거는 편차를 제곱하면 역시 25. 요 수들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편차의 제곱의 비례입니다. 요 수 다 더하면 50이니까 3분의 50이다. 요거를 우리는 분산이 돼요. 이해됐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자, 그럼 여기서 표현법 하나 보자. 시그마 xi pi 요게 아까 뭐였는데 이게 평균이었죠. 이게 무슨 평균? x의 평균 이렇게 시그마 2xi pi 2xi 거기다가 xi에 대응되는 확률은 여기가 2를 곱할 때 해서 이 xi에 대응되는 확률이 변하는 건 알겠지? 역시 요거에 대한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것도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하면 그게 무조건 평균이란 말이에요. 평균. 이거는 무슨 평균이냐면 요런 평균을 냅니다. 내 점수에다가 2를 다 곱했어. 그러면 그런 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내 점수에 대한 평균. 시그마.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요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건 다 평균이랬다. 이거는 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돼요. 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xi 플러스 10pi. 그럼 이건 내 점수에다 다 10점을 더했네, 그지? 그래서 요거는 x 플러스 10 요거에 대한 평균이다. 자, 평균 표현하는 방법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평균을 표현할 거야. 자,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 평균은 이거다, 그지? 자, 무슨 평균이냐면 편차는 변수 x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평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냈다.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을 빼서 그럼 이게 편차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요건 뭔데? x의 평균. 요건 x 제곱의 평균. 요건 2x에 대한 평균. 요건 x 플러스 10에 대한 평균. 요거는 x 빼기 평균의 제곱의 평균. 자, 평균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라 했지. 요건 xi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요게 생긴 변수잖아. 자, x는 이렇게 생겼고 x제곱은 이렇게 생겼고 2x는 이렇게 생겼고 x 플러스 10은 이렇게 이게 변수예요. 거기다가 확률을 곱해줘요. 확률. 그리고 i는 1에서부터 n까지. 그러면 x1 마이너스 n의 제곱 p1 x2 마이너스 n의 제곱 p2. 자, 그리고 앞으로 통계에서는 i 꼴 1부터 n까지 요거는 안 쓰면 생략하는 거야. 생략돼 있으면 요게 생략됐다 이렇게 한다. 통계에서는 i 꼴 1부터 n까지 생략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 계산해야 돼. 이거 지금 계산해야 돼. 시그마. 자, 요거 다 전개식일 거야. 자, 전개식이면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2m xi pi 플러스 m제곱 pi 이렇게. 그럼 시그마는 우리 각각의 시그마 잡는 거지. 시그마 xi의 제곱 pi. 자, 2m i가 1부터 가기 때문에 2m은 상수잖아. 상수. 자, 상수는 시그마 앞에 곱으로 가고 시그마 xi pi 더하기. 자, m제곱은 상수지. 지금 i가 변해가는 거니까. 그래서 m제곱의 시그마 pi. m제곱의 시그마 pi.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어떤 변수를 제곱을 해서 확률을 곱해줘. 제곱을 해서 확률을 곱해줘. 그럼 이거는 막 제곱의 평균이다 해서 이렇게 제곱의 평균.
어떤 변수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한다. 자, 마이너스 2m. 여기서 m이 뭔데? m이 간단히 표현해서 그렇지 이게 2x란 말이에요. 이게 평균이라 했으니까. 근데 이게 뭔데 또? 이게 또 평균이잖아. 평균. 그래서 평균 곱하기 여기를 평균 m을 곱해주니까 이렇게 되겠지. 요게 마이너스 2m인데 요게 또 m이잖아. m을 2x를 지금 그냥 m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이렇게 평균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지? 더하기. 자, 시그마 pi는 뭔데? 모든 확률의 합이란 말이야. 그 확률의 합은 1이네, 1.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m제곱. 자, 결론적으로 요거다, 그지? 자, 요거는 마이너스 m제곱. 자, 마이너스 m제곱. 이게 m이 되지. 이렇게. 세종 정리하면 분사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한 대, 끝. 한 대, 끝. 시계, 그 시계. 자, 요거는 뭐냐면, 요 식은 분산의 뜻이야, 뜻.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요게 뜻이다, 뜻. 요거는 뭐냐면, 계산할 때는 요 식을 쓰는 거야, 계산할 때. 그래서 앞으로 분산을 구하시 하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게 공식이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분산 이해되지? 그거를 분산이랍니다. 분산. 이제 이렇게 분산이 구해지면, 이 분산의 양의 제곱권. 왜냐면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양의 제곱권 씌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표준 편차다. 이거를 표준 편차. 그래서 표준 편차 구하라는 것은 결국 분산 구하라는 거예요. 분산을 구해서 거기다가 제곱. 분산을 구하려면 뭘 구해줘야 돼? 제곱의 평균도 계산해야 되고 그냥 평균도 계산해야 돼. 제곱의 평균도 계산해야 되고 그냥 평균도 계산해야 돼. 이제 구한다. 아까 평균을 구했고 평균을 구했더니 아까 얼마 나왔냐면 4분의 11 이렇게 나왔죠. 그지? 아까 전에 계산했던 거. 이제 분산 구하겠어. 분산.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려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는 것을 우리는 분산이다. 그 평균 제곱은 4분의 11을 그냥 제곱합니다. 4분의 11을 제곱. 평균은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제곱의 평균은 변수를 제곱을 해서 확률을 곱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변수의 확률을 곱하는 것을 우리는 평균이란다. 평균. 그럼 뭐 평균? 이 변수들을 제곱의 평균이니까 4분의 1. 즉 이거 뭐 구하고 있는데? 이거 구하고 있는데 이거 더하기 제곱을 하면 4 곱하기 8분의 2분의. 자, 제곱하면 9 곱하기 확률 4분의. 그 다음에 8분의 40. 제곱하면 16 곱하기 8분의. 해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그게 이 제곱의 평균입니다. 요거 계산한 값을 여기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이것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하고 이 분산을 계산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라 라고 하면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또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별 어려운 건 없다 그래?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만 구해보면 그냥 계산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럼 쓰시고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비해서 3번을 던졌어요. 3번을 던지면 3의 약수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던졌네.
그러면 두 번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 찾아야 돼요. 자, 3의 약수는 3의 약수는 1, 3이니까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3분의 1이지. 아닌 게 3분의 2가 될 거고. 그럼 3분의 1이 3의 약수 한 번도 안 나와야 돼. 그럼 아닌 것, 즉 3분의 2. 이거만 두 번이 다 나와요. 3의 약수가 이제 두 번이 나왔어요. 3의 약수가 될 확률이 3분의 1이지. 6개 중에 2개니까. 연속으로 3분의 1 확률이 두 번 나와요. 그럼 3분의 4, 3분의 1이니까 3분의 5. 이건 3분의 4가 되겠죠. 다시. 이게 9분의 4, 9분의 1, 9분의 5니까 이건 9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률이 다 보여요. 거기서 자기 실수로 온다, 그죠? 참는다고 고생한다. 이것들이, 이거 올 때마다 이래, 전체적으로. 자, 그럼 먼저 평균부터 구해야 돼. 나중에 분산을 구하려는 거죠.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시그마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주면 돼. 변수에다가. 이건 9분의 4가 돼. 0은 할 필요 없고. 근데 이거는 9분의 1이니까 9분의 2가 돼. 그래서 9분의 6, 즉 3분의 2가 돼. 평균은 3분의 2.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놔야 되겠네. 제곱의 평균. 그럼 제곱에서 곱하니까 9분의 4 그대로. 그리고 제곱하면 4니까 여기 9분의 1은 또 9분의 4. 그 제곱의 평균은 9분의 8입니다. 자, 그래서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제곱의 평균 9분의 8에서 빼기를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하면 9분의 4입니다. 그래서 분산이 9분의 4가 됩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여기다 루트 씌우시면 되네. 3분의 2가 됩니다. 됐나? 76번. 5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금액의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면이 나오는 돈. 그러면 그 금액의 합은 두 개 다 뒷면이 나와버리면 빵원이 됩니다. 자, 하나가 앞면, 하나가 뒷면, 그럼 50원이 됩니다. 둘 다 앞면, 그럼 100원이 됩니다. 자, 그때 대응되는 확률. 자, 모두 다 뒷면, 4분의 1. 모두 다 앞면, 4분의 1. 그럼 이거는 4분의 1. 자, 그럼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고?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은 제곱해서 확률하고 하는 거예요. 제곱해서 확률. 제곱해서 확률하고 곱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제곱이죠. 분산을 구하시오 하면 제곱의 평균, 요거를 계산해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지금은 기대값만 구하라 했기 때문에 평균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곱해서 더했는 그게 바로 기대값. 됐나? 이제 분산 구하는 것까지 다 있다. 분산 구하는 것까지 다 있고. 이제는 평균이 2고, 분산이 2분의 3이다. 분산이 2분의 3. 평균이 2고, 분산이 2분의 3. 그럼 이때,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 이 말이야. 이거의 평균, 이거의 분산, 이거의 표준 편차를 구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무슨 뜻으로 생각하느냐면, 자, 내 이번 시험 점수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나왔어요. 내 이번 시험 점수의 평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의 평균은 뭔데? 내 시험 점수를 다 2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점을 빼는 거야. 그러면 내 점수들이 다 바뀌어버리지. 그 바뀐 점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점수를 내가 이 점수를 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자, 일반적으로 한다. 자, ax 더하기 b 요거에 대한 평균을 x에 대한 평균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나타낼 거예요. 이게 뭐라고? 평균. 이게 평균이다. ax 플러스 b 하는 게 평균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데? 평균은 시그마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합니다. 그럼 변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AXI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지 점수들이. 거기다가 확률을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럼 다시 시그마 AXI TI
더하기 BPI.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 잡을 수 있는. 여기서 A는 상수니까 빠져나가고 시그마 XI PI 더하기 자 B는 상수니까 빠져나가고 시그마 PI.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바로 EX잖아. EX. 자, 그걸 정리하면 AEX. 자, 확률의 합은 1이지. B. 자, 내 점수에다가 A를 곱해서 B를 더했다. 그러면 새로운 평균을 원래 있던 이 X의 평균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A를 곱해서 B를 더해주는 거예요. 내 변수를 A를 곱해서 B를 더한 점수로 다 바꿔주면 평균도 A를 곱해서 B를 더하는 수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확률은 이렇게 해서 X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한다. 됐죠? 평균은 그렇게 돼. 지금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생긴 거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거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제 분산이에요, 분산. 이렇게 생긴 거. 그럼 내 점수에다가 A를 곱해서 다 B를 더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거 분산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것도 VX를 이용하는 거예요. X의 분산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자, 분산은 뜻이 뭐냐면 역시 평균이에요, 분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그래?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 편차가 뭔데? X 빼기 M이었죠. 근데 지금은 X가 아니고 이게 변수잖아, 이 변수. 그래서 변수는 A, X 더하기 B 이게 변수고 평균을 빼야 돼. 자, 이게 변수기 때문에 이 변수의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럼 이 변수의 평균을 조금 전에 했잖아. A, 그래서 평균을 바로 M이라 쓸게. 더하기 B. A를 곱해서 B를 빼야 돼. 이게 편차잖아, 편차.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안에 거 정리해보자. BB는 빼면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이거는 A, X-M. 요 놈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데? 시그마. 자, 이게 변수에 이제는 A 제곱, A는 상수, 그 다음에 XI 빼기 M, 요놈의 제곱. 거기다가 확률을 곱하면 이게 평균이야. 그럼 A 제곱은 빠져나가고, XI-M 제곱의 PI.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즉, VX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A 제곱 VX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변수에다가 A를 곱해서 B를 더했다, 그지? 그런 변수에 대한 분산을 구할 때는 X에 대한 분산에다가 A 제곱을 더 곱해주면 돼요. A를 곱하는 게 아니라 A 제곱을 곱해. VX에다가 A 제곱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AX 플러스 B. 이렇게. 분산 구해놨잖아요. 그럼 여기다 씌우면 되니까 A 절대값 시그마 X다. 루트 VX가 시그마 X다. 루트 A 제곱은 절대값이에요. 정리한다. 요렇게 생긴 변수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X의 평균에다가 A를 곱해서 B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생긴 변수에 대한 분산은 X의 분산에다가 A 제곱을 곱한다 생각합니다. 요렇게 생긴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에다가 절대값 A를 곱한다. 됐죠? 그래서 금방 했던 이제 그게 다 공식이에요, 공식. 자,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 이제 먼저 본다.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2x-1 요 평균이죠. 그럼 여기서 A가 2고 B가 -1란 말이지. 그럼 A를 곱하고 B를 더하면 돼. 어디에다가? X의 평균에다가 2를 곱해서 B를 더해요. 그럼 X의 평균이 여기 2라고 나와 있잖아. 자, 그래서 이게 3이 되더라고요. 이제 V2x-. 그럼 요거는 Vx에다가 뭘 곱해야 돼? A 제곱을 곱하라 했다. 그지? A가 지금 2니까 그 제곱을 곱하면 4VX. VX가 여기 2분의 3이네. 거기다 4를 곱하면 6이 됐다. 그럼 시그마 2x-. 요거는
분산이 구해졌으니까 여기다가 제곱분만 잡아주면 돼요. 왜 맞나? 어렵나? 이건 어려운 거 없다 이거. 이렇게 통계는 쉬우니까 빨리 정리를 빨리 정리해. 금방 하면 되니까. 자, 요것도 한번 보겠다. y의 평균 이런 걸 구하라 말이야.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5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2x 더하기 5다. 그럼 2x 자리에 그냥 2 집어넣어요. 자, v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5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면 x의 분산에다가 요거의 제곱, 즉 9분의 1을 곱합니다. 자, 시그마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5를 구하라 하면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3분의 1 시그마 x다. 요거 계산해서 이제 루트 잡아주면 그게 표준 편차입니다. 됐죠? 요렇게 생긴 것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더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먼저 변수를 이렇게 고치면 안 된다 했다. 그지? 변수를 이렇게 고치면 안 되고 이 원래 있던 식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 구해 놓는 거예요. 원래 있던 요 식에서 그대로 그냥 x에 대한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구하라 이렇게 하면 4x만 자 요거는 그러면 4x 더하기 2다. 자 v는 vx 여기다가 4니까 제곱을 하면 16이 되겠네. 그럼 요거는 시그마 x 여기다가 a 절대값 즉 4만 더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해서 대입한다. 요렇게 생긴 거에 대한 분포다. 자, 그 다음에 이항 분포라는 거. 이항 분포. 분포하는 거는 확률이 어떻게 됐다 하는 거를 우리는 분포다 이렇게. 이항 분포하는 거는 독립시행, 독립시. 독립이 아니면 안 돼. 독립시에서 변수 x가 x1 요 확률을 구하는데 그 확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ncx n번 중에 x 나올 확률이 p가 되면 p가 x번이 곱해져요. 그렇지 않은 q가 나머지 회수만큼 곱해져요. 이게 뭔데?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어떤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이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현됩니다. 이게 확률 질량함수가 그래.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변수는 뭐가 변수가 되냐? 이 변수는 n 독립인 사건이 지금 n번이 시행이 된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번을 던질 때 이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지. 변수 x는 n번의 시행에서 요 사건이 나오는 횟수를 우리는 횟수를 확률 변수다. 확률 변수는 횟수야 횟수. 그러면 n번 시행했을 것 같으면 이 횟수 x는 어떻게 정하면 돼? 0부터 0, 1, 2, 3, 4, n까지 나올 수 있죠. 주사위를 10번 던지면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10번까지 다 나올 수도 있죠. 항상 그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시행했을 적에 나오는 횟수. 그럼 n번을 시행하면 무조건 확률 변수는 0, 1, 2, 3, 4, 땡땡, n. 이게 확률 변수예요. 됐죠? 변수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변수를. 독립시행을 n회 반복할 때, 한 번 할 때마다 그 사건이 P인 게 독립적으로 n번을 시행해요. 이때 변수가 n번 시행 중 나오는 횟수, 그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B 이렇게 쓸 거야. 이 확률 변수 X는 B 쓰고 요 B를 우리는 이항분포다 이렇게 B를. 그리고 여기는 NP 이렇게 씁니다. BNP. 그럼 N은 뭔데? 시행 횟수네, 시행 횟수.
N은 몇 번 시행했나? 시행 횟수. 그럼 P는 뭔데? 한 번 시행할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한 번 시행했을 적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확률 변수가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를 때는, 자, 평균을 구하시오 하면 이때까지는 우리 어떻게 했어? 시그마 XIPI 했다, 그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해, 이제. 바로 MP를 곱해버리면 이게 평균이다. 자,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 그럼 요건 NP, 여기다 평균에다가 Q를 곱해버려.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요 공식을 또 해요. 이항 분포를 따를 때도 이항 분포. NP, NPQ. 자, 예를 들면, 79번에 1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뒷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그러면 그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이항 분포를 따라. 자, 10번을 시행했지. 한 번 할 때마다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다. 확률은 2분의 1. 그 평균 한번 해볼까? MP 5가 되는 거예요. 즉 동전을 10번을 던지면 평균 5회 5번이 앞면이 나온다. 분산 요 평균에다가 Q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된다. 분산은 또 이렇게.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잡으세요. 명중률이 3분의 1인 양궁선수가 7발의 화살을 쏠 때 관역에 명중하는 화살의 개수, 이제 변수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알겠지? n번 시행했을 적에 나오는 횟수야, 횟수. 한 발도 안 맞을 수가 있지. 7발을 다 맞출 수도 있지.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시행 횟수는 1, 7. 그 다음에 명중할 확률이 3분의 1이다. 그럼 평균 몇 발을 맞춘다고? 3분의 7발을 맞춘다. 평균 3분의 7발을 맞춘다. NP를 곱하면 평균. 그럼 봐, 이항 분포를 따를 때는 평균 구하기가 엄청 쉽네, 그지? 그냥 바로 NP 했더니 끝입니다. 자, 2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10개의 제비 중에 2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10개의 제비 중에서 2개의 제비를 한 개씩 차례대로 뽑을 때, 자, 뽑은 거는 넣으면 안 돼. 뽑은 거는 안 넣는다 했다. 넣지 않으면 독립이 아니지. 앞에 무슨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뒤에 사건이 일어나는 게 달라지는 거야.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했던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반드시 독립이. 독립일 때 n회 시행했을 적에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뭐가 확률 변수다 하는 거를 먼저 이해를 잘 해야 된다. 2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10개의 제비 중에서 2개의 제비를 한 개씩 차례로 뽑을 때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x라 했어. 그럼 x는 2개를 뽑으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지. 한 개만 나올 수도 있겠네. 2개가 다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그 합은 항상 확률하면 1이 돼. 자, 2개를 뽑는데 연속으로 당첨되지 않는 거를 뽑아야 돼. 10개 중에 당첨 제비가 2개 들어있어. 제일 처음에 당첨되지 않으면 10분의 8이 되겠네. 그럼 당첨되지 않는 게 하나 뽑혀나갔지. 그 다음 확률은 9분의 7이 되는 거죠. 이제 1이 되는 거가 1이 되는 것보다 2가 더 간단해요. 연속으로 당첨 대비를 뽑으면 되지. 그러면 10분의 2가 되고 9개 중에 1개 남아있으면 이렇게. 이 확률은 뭔데? 1에서 요거 뺏는 거. 뺏는 거 좀 간단하니까 직접 계산해보자. 당첨 대비가 1개를 뽑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당첨되는 거를 뽑고 당첨되지 않는 거를 뽑거나 또는 당첨되지 않는 거를 뽑고 당첨 대비를 뽑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당첨되고 그 다음에 당첨되지 않는 거를 뽑는데 이제는 제비 개수가 9개밖에 없지. 그 중에 안 되는 게 8개 있잖아요. 또는 자 먼저 당첨이 안 돼야 돼. 그럼 10분의 8이겠네. 그 다음에 당첨이 돼야 돼. 9개 중에 2개를. 요거 2개를 더했는 게 1이 될 확률. 그렇죠. 그 이제 확률 분포 표가 구해졌으니까 만약에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XI, PI에서 더해주면 돼요. XI.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 확률 질량 함수는 뭐라고 했노? 변수 x가 x1 확률 찾는 거예요. 변수 x.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요? 독립시행이 한 번 할 때 확률이 2분의 1인 독립시행을 9번 반복합니다. 그때 요 사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입니다. 요 표 뜻이 그런 뜻이야, 그게. 그러면 9번 중에 x번인데 그 x는 어디에 x번 할까를 먼저 결정해요. 9번 중에 3번이면 어디 3번을 할까, 9번 중에 어디를 할까, 그걸 결정해요. 그러면 확률이 9번 나와야 돼. x번 나와야 돼. 걔는 그 확률이 얼마인데?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x번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은 2분의 1이 9-x번. 나머지 횟수만큼은 이렇게. 총 9번 중에 x번이 요 확률이 되면, 아닌 확률은 그 나머지 횟수. 전체가 9번 하니까 9-x. 그럼 x가 3일 확률이 여기 30번 넣고 계산하면 그게 3번 나올 확률이에요. 자, 자유투 성공률이 0.6인 어떤 농구 선수가 5번의 자유투를 시도할 때 성공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야. 자, 몇 번 횟수? 5번을 시행합니다. 이때 성공한 횟수니까 성공할 확률을 찾는 거야. 성공률이 0.6이니까 여기 0.6이다. 그럼 확률 질량 함수. 자, 5번 중에 x번. 5번 시행 중에 x번. 그러면 성공하는 확률이 0.6이라 0.6이 x번이 곱해질 거고, 그렇지 않은 0.4가 나머지 횟수 5-x번만큼 얻어요. 두 번 성공하는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x자리에 2를 집어넣고 계산하죠. 자, 이러한 이항 분포를 따를 때 평균은 np 곱해주면 된다 있지. 3이는 6, 3이는 4. 그 다음에 분사는 21에다가 q를 더 곱하면 돼. p가 3분의 1이니까 q는 3분의 2가 됩니다. 7이니까 14가 돼요. 그럼 시그마 x 하면 그게 루트니까 루트 14다. 됐죠? 계산은 평균은 np, 분사는 npq, 표준 편차는 거기다가 루트. 한 개의 주사위를 45번 던졌을 적에, 주사위 던지는 거는 독립, 시행 횟수가 45번. 사건은 뭔데?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 되기 때문에 x는 이항 분포를 따라. 시행 횟수는 45번.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나올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데 6개 중에 4개입니다. 그럼 MP, MPQ 거기다 루트 해주면 거기에 표준되죠. 내용은 이제 이게 다다.